자, 이 시간은 교재 80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이동입니다. 80페이지에. 토지의 그 변동인데, 그 우리 어휘에 보면 81페이지 맨 아래에 한자로 달을 이자를 써서 달을 이자와 움직일 동, 그래서 이동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변동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휘를 한번 읽어볼까요? 81페이지 맨 아래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우리 배웠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새로 정하거나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말이죠. 또 변경되는 거와 말소가 맨 끝에 우리 이 시간에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를 하는데 그 말소까지입니다. 자, 우선 넘겨서 전체를 먼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그죠? 토지이동 신청권자, 요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그 토지이동 이거 다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시간 마지막에 84페이지 보시면 신규 등록부터 6가지 일반적 토지이동 보세요. 처음으로 등록하는 신규 등록, 그리고 85페이지 맨 아래에 등록 전환, 그리고 87페이지에 분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88페이지 합병 맨 밑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지목 변경, 그리고 92페이지에 이제 6번째 바다로 된 토지는, 자, 토지가 바다가 되면 학개론에서 여러분 배웠던 포락지, 학개론에서는 그 토지 분류할 때 포락지라고 하고, 우리 지적법에는 포락지 말을 안 씁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한다? 말소. 요렇게 6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94페이지 넘겨보시면 축척 변경, 요거를 설명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94페이지 그죠? 표, 요 맨 위에 요 표를 잠깐 보십시오. 토지, 방금 지금 전체적으로 봤던 토지의 이동 중에 이제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게 그 6가지 그 표 구분 위에 우측으로 쭉 가시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거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니까 등록 말소라고 하기도 하고 줄여서 바다 말소입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청량이라고 구분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늘 앞 시간 마지막 이제 시간에 배우는 토지의 이동 중에서 지적 청량을 하느냐, OX인데 하지 않느냐, 정리하면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 6가지 중에 그거 다 뭐 앞 시간에도 했죠. 합병 있죠. 거기 보세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 요거는 X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다 면적할 때,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면적 제가 설명드릴 때도 했죠. 또 청량에 가면 또 나옵니다. 토지의,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이죠, 여러분.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에 청량 대상이 아닌가 하면 합병하고 지목 변경, 요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청 기간이 토지의 이동에 그 일반적 이동 중에, 그죠? 신청 기간이 60일 있죠. 쭉 전체 보시면 이게 다 60일인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의 그 세모, 뭐 세모로 있어도 60일입니다. 다 지목 변경. 원래 신청 기간이 그죠? 60일인데 맨 끝에 바다 말소, 요것만 신청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 그러면 자, 신청 기간이 60일인데 바다 말소만
말소 신청 기간이 90일이다. 요거 나중에 내용에 다 나옵니다. 뭐 왜 그러면 다 통일이 돼 있지 않고 신청 기간이 60일로 쭉 가다가 마지막 맨 끝에 바다 말소 요것만 90일이냐. 그거는요, 물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요 하나만 바다 말소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결번 이거는 필요 없고요. 수수료 뭐 수수료 그거는 자주 묻진 않지만 이 신청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뭐 많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뭐 예를 들면 1,200원, 뭐 1,400원 뭐 이렇게 그 1,000원 단위의 뭐 어떤 수수료를 내는데 없는 게 맨 끝에 바다 말소. 그러면 토지가 바다가 돼서 말소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없다.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건 수수료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에 묻는 거 중심으로 합니다. 주로. 등기 촉탁인데 맨 밑에 칸에 요 세 가지 요걸 잘 봐두시면 됩니다. 지금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X가 맨 앞에 요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만 요건 바로 이제 신규 등록 돌아가면 첫 번째 제가 신규 등록 설명할 때 바로 나옵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신규 등록 요거는 신규 등록을 하고 각 지적 소관청, 시군, 구청이 신규 등록을 하고 등기관서에 등기소에 이 말입니다. 등기관서에 등기하라고. 이게 무슨 등기냐 하면 주로 변경 아니면 바다 말소 같은 경우에는 멸실 이런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는데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에 촉탁이라는 말은 부탁 늘 말했죠. 등기하라고 각 국가기관이 시군 구에서 등기해달라 하면 등기하라고 하면 그건 촉탁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묻는 거는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으면 그거는 신규 등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다 촉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 청량 신청기간 등기 촉탁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를 먼저 점차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표를 보시면서 이거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돌아가서 전체를 봅니다. 84페이지에 첫 번째 토지 이동이 신규 등록입니다. 어휘를 보시면 다 아시는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새로 조성된 토지. 그 새로 조성됐다는 거는 늘 거기 책에도 있지만 공유, 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을 하고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을 한다. 그죠? 그건 다 알고 계시고 신청해 보면 신청 의무 써놓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 기간이 60일입니다. 다만 신규 등록부터 쭉 60일로 가다가 바다 말소만 신청 기간이 90일이라 그랬고 그죠? 90일이라고 했고요 제가. 그러면 요 신규 등록부터 바다 말소까지 신청 기간이 쭉 나오지만 60일 내에 요거 하나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죠. 그 1번을 동그라미 1번을 읽으시면 60일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과태료 6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60일 내에 신청 안 해도 과태료 부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X, 과태료 부과는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규 등록부터 바다 말소까지, 바다 말소 물론 90일이지만요. 다 똑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가 뭐냐? 신규 등록할 때 첨부 서류는 이겁니다. 소유권 증명.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 자기가 토지 소유자가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거기 표 있죠? 그 밑에 표에 4가지 좌측칸에 첨부, 서면, O 4가지와 아닌 거 그러면 시험에 그 4가지 기업, 니은, 티그, 니을 요거 설명드리고 나중에 묻는 거는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으니까 요거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좌측에 기업. 법원에 확정 판결서 정본 사본인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왔다. 여러분, 그죠? 판결을 받아왔다. 자기가 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라는 판결을 받았고, 두 번째,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바다를, 공유 수면, 바다를 매립했고, 그리고 이제 준공, 바다 매립 다 하고, 준공검사 받고, 그 준공검사 확인증. 이게 이제 여기 확인증에 요 매립한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확인증에 이제 등록돼 있다. 그걸 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면 되고, 디귿에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뭐 지금 사시는 서울시면 서울시, 아니면 지방이면 무슨 시나 군, 이런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등록할 때는 아주 특이한 장관이 늘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 협의한 문서가 협의서인데 왜 여기는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늘 국유재산, 여러분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장관이,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국유재산을 총관리하는 장관이.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요거 협의해야 됩니다.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 요렇게 4가지 시험에는 소유권 증명 서류 아니면 신규 등록할 때 첨부 서류 요렇게 써주고, 아닌 거 물을 때 그 책에는, 우리 교재에는 우측에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등기부입니다. 아직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자주 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등기부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썼죠. 근데 실제 기출 문제에는 답이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 또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 물어서 답이 뭐였냐 하면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면, 이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있죠. 계획 도면. 지형 도면으로 고시된 도시군 관리 계획 도면이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면 도시군 관리 계획 도면에는 도시계획이 어느 서울부터 무슨 도시군에는 관리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런 거를 이 계획 도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보면은 여기는 소유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없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원래 답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85페이지에 정리 방법에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을 할 때 지적 측량을 하느냐. 요거 묻습니다. 당연히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맨 끝에 85페이지 맨 밑에 그 신규 등록 끝에 등기 촉탁 이야기 했죠. 아까 전체적으로. 신규 등록을 하고 등기하라고 각 시군구가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에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느냐. 이건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등기도 배우지만 신규 등록을 하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느냐? 이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딱 정답이 딱 정해진 문제입니다. 그 등기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딱 물으면 답은 신규 등록입니다. 오늘 지금 배우는 토지 이동 중에. 그래서 이 등기 촉탁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고. 두 가지입니다. 다음 등록 전환할 때도 요 두 가지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규 등록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부분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그러니까요. 자, 등록 전환입니다. 85페이지. 아주 특이한 지적 토지 이동 중에 하나죠. 어휘를 보세요. 앞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 시간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느냐. 그게 이제 넘겨보시면 대상, 그게 나오는데, 우선 신청과 대상 토지, 거기 86페이지 2번 신청, 그 2번입니다. 그거 내려가서 가운데 대상 토지 신청은 60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규 등록 전환 다 신청 기간은 60일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60일 내에 만약에 신규 등록하고 똑같이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X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없고, 그 다음에 대상 토지를 보시는데 원래 이제 요게 이제 작년 2020년이죠. 작년에 조금 이제 그 개정이 됐는데 원래 설명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고, 그죠?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고,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물론 일제 때 우리나라가 지적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제 때부터 이렇게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가 나눠져 있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이 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건 다 이제 아시죠? 그러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데 이게 등록 전환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대상 토지에 보시면 요 네 가지 왜 등록 전환이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3번이죠. 86페이지 아래에. 쭉 보고 설명 다시 드립니다. 1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물론 산지관리법이고 우리 배우지 않지만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이렇게 산지가 뭐냐? 임야 있죠. 임야에 대한 임야 전용이 또 뭐냐? 다른 우리 농지 전용처럼요.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전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허가 신고받았거나 건축법에 임야 생각하세요, 여러분. 임야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받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관계법령에 무슨 개발행위 허가. 자, 이면 결론은 여러분 우리 배우는 법도 있고 안 배우는 법도 있죠, 여기에. 그런데 건축법 우리 배우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임야에 건축을 했습니다. 집을.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우리 임야에, 그죠? 임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건축 허가나, 이거 뭐 다 알고 있죠. 건축 허가나 신고를 했죠. 그럼 건축 허가 받고 신고하고 임야에 건축물이 건축이 됐으면 그게 이제 지목이 이제 그 땅에 이 허가 신고받은 토지에 지목이 임야였는데 임야였다가 건축이 되면 지목이 대로 바뀌죠. 이런 허가 받아서 건축 허가 신고하고 지목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 등록 전환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법에는 이런 건축 허가 신고받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대부분의 토지는 등록 전환됐죠. 근데 나머지 토지 그거 여러분은 나머지 토지 이걸 보고 계세요. 나머지 토지가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요거. 그 다음에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은 형질 변경됐는데 지목 변경할 수 없다면 그건 지목 변경할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이 전체 이제. 그리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분할,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또 공법에 나오는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그 관리계획선입니다. 분할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까 전체를 보시면 이런 건축허가 신고했거나 2, 3, 4, 5번을 쭉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읽고 이런 토지들이 등록 전환이 되는데 결론은 지목이 원래 과거에는 토지 지목이 바뀌어서 지목 변경 있죠. 이거 지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등록 전환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여기 대상 토지에 있는 이 네 가지는 지목 변경과 관계없이 지목이 변경 안 돼도 지목 변경 없이도 이렇게 등록 전환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은 왜 등록 전환이 되는지 어떤 토지들이 등록 전환이 되는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처리 절차에는 두 가지 이야기했죠. 이제 여기는 등록 전환할 때도 지적 측량을 다시 합니다. 보세요. 등록 전환돼 갈 때도 지적 측량을 다시 하고 면적 경계 이거 경계 면적 새로 정한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 등록 전환됐을 때 이제 등록 전환된 토지들에 대해서
등기하라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은 청량은 하지만 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둘 다 지적 청량, 등기 촉탁 다 합니다. 두 가지만 아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에 그죠? 분할 있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분할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한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분할의 의 아시고 대상 토지에 보면 거기 1번에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는 60일 내에 신청해야 될 분할을 경우는 그 앞에 신청 의무 있는 경우라고 토지 소유자가 지적 공부에 등록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게 여러분 지목. 지목이 여러분 보세요. 한 필지가 지목이 하나죠. 근데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일부가 지목 변경으로 분할. 이 지목 변경은 또 뒤에서 나오죠, 우리. 근데 지목 변경으로 분할해야 될 경우, 이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거 분할 신청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 그 2번에 보면 괄호 2번에 신청 의무가 없는 거는 소유권 이전 매매 있죠. 여러분, 늘 하는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이런 경우는 따로 60일 내에 신청하라는 규정이 없고 그냥 분할 신청을 임의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아까 1번에 한 필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 지목이 변경되어 분할할 때만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물론 이거 안 해도 과태료 부과는 없고요. 과태료는 없고, 거기만 잘 봐두시고, 첨부 서류 같은 건 우선 그대로 두시고, 넘겨보시면, 정리 방법에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청량을 분할할 때도 우리 계속 했죠. 분할할 때도 반드시 청량을 해야 되고요. 청량을 해야 되고,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 촉탁. 분할했으니까 경계가 다르게 됐죠. 그죠? 그 경계 분할하고 나서 경계 면적, 특히 면적이 각각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이제 새로 정해지니까 변경 등기하라고,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하라고 각 소관청이 시군구가 등기 관서에다가 촉탁을 한다 안 한다 물으면 한다. 등기 촉탁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합병으로 갑니다. 이제 분할의 반대가 합병이죠. 합병에 여기서 그죠? 여러분 합병의 의 보시고 신청 기간은 60일이고 합병할 토지가 있다면 그 우측에 2번에 신청 의무 60일만 하시고, 합병에서 제일 많이 이제 묻는 게 그 3번 89페이지고 3번에 합병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죠? 그 뒷페이지 90페이지 맨 위에까지 8가지 합병할 수 없는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있죠. 그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거 다 설명드리고,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반대 해석을 해서 설명드리는데, 우선 그림 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합니다.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죠, 이게. 그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합치는 거 있죠. 합치는 거. 합병이. 근데 합병의 요건, 이 말은 지적이나 등기 이야기도 좀 이따 이제 합병 요건에 등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할 때 무엇이 다르거나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이건데요. 자, 먼저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법의 책에, 요 책의 법에는 없는 경우를 적어 놓고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요 A, B 토지입니다. 시험에도 A 토지, 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러면 합병할 때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 저 A, B 토지가 동리가 같아야 된다. 그럼 동리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목,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면 저 두 토지가 합병이 안 되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동리,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소유자가 뭐 해야 된다? 동일, 같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있었죠. 앞전에 여러분 도면의 축척 500분의 1, 600분의 1이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또 이거 나옵니다. 나중에 축척이 다른 토지를, 도면에 축척이 다른 토지를 합병을 하려면 축척을 변경해서 각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등기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우선 3번과 5번인데 5번 있죠, 여러분. 5번을 먼저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5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두 토지가 A 토지와 B 토지가 하나는 등기가 돼 있고 A 토지는 B 토지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안 되니까 그럼 보세요. 둘 다 A, B 토지가 둘 다 등기가 돼 있거나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된 거와 등기 안 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3번을 이제 올라가서 자, 무슨 등기가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되고 무슨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지 이제 설명드리는데 합병하려는 토지의 기업, 소유권과 나머지 있죠. 요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요 토지하고 성역지, 우리 민법 시간에 지역권입니다.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이 등기가 돼 있거나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저당이 등기되어 있거나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부동산 등기법 81조 1항에 있는 각호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요거 등기, 외의 등기, 자 끝에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한 그 외의 등기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합병하려는 토지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되고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요. 소유권 외의 권리 중 우리 등기법에서도 배우고 민법에서도 배우고 용의권. 여러분 용의권 등기. 용의권은 네 가지 있죠. 거기 책에 적어진 뭐 다 알고 있죠. 지상권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가지를 뭐라고 하죠? 용익권. 용익물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 건물도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건 합병이 됩니다. 5점. 그 다음에 저당하고 신탁 요 두 가지는 A, B 토지 모두에 똑같은 있죠, 여러분. A 그림 보세요. A 토지와 B 토지에 여기 지금 적어진 저당이 양쪽에 다 저당이 잡혀 있는데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다. 저당권이. 원래는 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는 합병이 원래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A 토지에는 저당이 잡혀 있고 B 토지에는 저당이 안 잡혀 있죠. 그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나 양쪽에 A, B 토지 모두에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탁 이게요. 이것도 작년인데 신탁 등기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등기법에. 요 신탁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도 합병이 원래 안 됩니다. 원래 합병이 안 되는데 똑같은 우리 등기법에 따라 A, B 토지 모두에 동일한 같은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 뜻이죠. 요 둘은. 그럼 이제 끝에 그 3번 맨 끝에 방금 여기 설명드린 요 등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외의 등기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가압류 가처분인데 우리 등기법 가면 배우는 가압류. 자, 이 마지막 토지로 물을 때 가압류가 등기된 토지 이거 합병이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등기할 때 또 합니다, 제가. 근데 우선 들어보세요. A 토지와 B 토지에 가압류가 잡혀 있는데, 물론 A 토지에만 가압류가 잡혀 있고, B 토지 여기는 가압류가 잡혀 있지 않으면 그것도 합병이 안 되지만, 시험에 나온 거는 A 토지와 B 토지가 갑소유,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인데 A 토지 여기는 을이 갑을 병할 때 을이 가압류를 잡고 있고 B 토지 여기는 병이 가압류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합병이 안 되죠. 이렇게 가압류가 돼 있으면 이런 걸 답으로 내는 거니까 우선 지금 타임에는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요 다음에는 건물 있죠. A 건물, B 건물 이렇게 해도 되고 갑 건물, 을 건물 아니면 갑 소유인 건물과 을 소유인 건물을 합병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합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많지 않지만 건물을 합병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 합병이 안 되는 게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을 건물에는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똑같은 저당이나 건물도 똑같아요. 토지하고 지금 토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건물을 물을 때도 갑 건물, 을 건물에 똑같은 저당이나 신탁이 등기되어 있으면 양쪽에 다 저당 신탁이 똑같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다른 저당이나 아니면 하나는 저당 잡혀 있고 하나는 저당 잡혀 있지 않다면 그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죠. 밑에 4번. 합병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이 다른 말로 인접인데 연접이라는 말은
A 토지, B 토지가 연접해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얘는 그럼 연접하지 않은 게 뭐냐? 도로 하천, A 토지, B 토지 사이에 도로나 하천이 있어서 도로나 하천으로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된 토지, 분리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합병이 안 된다. 그 다음 5번 했고요. 6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됩니다. 분할, 아까 우리 앞에 분할 대상. 자, 여기 그림 보세요.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A 토지 이게 지목이 달라져서 일부가 분할해야 될 토지라면 분할을 먼저 하고 A 토지를 그리고 합병을 하는데 이거 분할 대상이면 합병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면 제외한다는 거는 곧 합병할 수 있답니다. 있단데 무슨 말이냐? 합병과 분할을 요 그림 보세요. 합병 신청과 분할 신청과 합병 신청을 동시에 하면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7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소유자별로 이게 공유일 때는, 여러분 공유 있죠, 공유.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도 같아야 되는데, 이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인데요. 여기 주소. 아까, 여러분,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1번에서. 그러나, 소유자 주소도 같아야 된다. 이 주소는 대장, 합병하는 토지에 대장에 있는 요거 토지 임야 대장에 있는 주소 있죠. 대장에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적어져 있죠. 그 주소도 같아야 됩니다. 대장상 주소. 그리고 이게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90페이지 8번. 나머지 그 단서는 읽어만 참고 보시고. 합병하려는 토지가 무슨 구획형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아까 A 토지, B 토지가 무슨 구획 정리, 경지 정리, 축척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 그 시행지역 안입니다. 여기 앞에가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그 지역 밖에 있는 토지면 합병이 안 되는데, 자, 설명. 여기가 무슨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이면 A 토지 이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아니고, B 토지 이거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밖에, 안과 밖입니다. 안과 밖에 있는 토지면 합병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 사업 시행 여부도 같아야 됩니다. 자, 이 8가지 합병의 요건을 전체적으로 늘 읽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3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3번에서 이야기했던 이거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등기 이야기가 요 무선 등기대에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없고, 이게 등기법 시험에 지적법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등기법 시험에서 최근에 요거 토지하고 건물 묻는 게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이 다 요거 무선 등기대에서 합병되고 안 되고 같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그 5번, 4번 빼고 5번 정리 방법, 합병과 그 다음에 나온 지목 변경이 있죠. 우측에 91. 이거 아까 제가 했으니까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이다, 아니다. 등기 촉탁은 합니다. 청량 대상, 우리 이제 2가지 묶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그죠? 앞 시작할 때 합병과 지목 변경 요 둘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목 변경 보시면 우리 앞에 배웠던 28개의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뀌는 건데 지목이 변경되는 거고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신청 기간 다 했고 그죠? 딱 하나만 보십시오. 3번 지목 변경에 3번에 대상 토지 고기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이 됐죠. 그러면 이게 우리 관계 법령이 각종 공법이나 이런 데 배운 관계 법령입니다.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됐다 할 때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완료되면 지목이 바뀌는 거죠. 사업에 따라. 2번 토지나 특히 건축물 용도 여러분 건축법 시간에 배우는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건축물 용도의 변경에 따라 지목이 바뀐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 자, 이 합병 이야기 할 때 방금 앞에서 합병을 신청한다. 이 말이 지목이 다른, 여기 아직도 설명 안 지운 거 있죠. 지목이 다른 토지, 여러분, 지목이 다른 토지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있죠. 그 세 가지만 요 법에 요 경우에 이제 지목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넘겨서 아까 합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과 같이 지목 변경에서는 청량한다, 안 한다. 청량 대상이 아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합병할 때 그죠? 맞아. 합병과 지목 변경 둘 다 청량 대상은 아니지만 등기 촉탁은 하게 되죠. 근데 청량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바다 말소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 바다로 된 토지들은 바다가 돼서 이제 등록을 말소하는데 그 어휘는 뭐 다 아시는 포락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신청에 가면 93페이지입니다. 그 통지에 보시면 1번에 90일만 아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90일이죠. 이거는 바다로 된 토지가 그 이제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하는 데고 신청 의무가 밑에까지 그 90일 뭐 늘 강조하지만 90일만 하시면 되고 이거 만약에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직권 말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 말소된 토지가 그 회복입니다. 3번에. 근데 토지가 바다가 돼서 등록 말소를 했는데 다시 지형의 변화로 이게 토지가 되면 다시 이거 토지가 되면 회복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회복 등록입니다. 다시 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과 회복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 토지 이동 6가지를 다 설명드렸고요. 그 축척 변경 94페이지에 축척 변경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다음에 자 83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그럼 83페이지 거기 보면 토지 이동 신청권자 써놓고요. 자 토지의 일반적 이동에 따른 신청은 토지 소유자 있죠. 1번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 2번에 일반 사업시행지역 있죠. 여러분 사업시행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들이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하는 요 토지 이동 신청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심화반에 들어가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가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만 대위, 여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게 대위입니다. 그 밑에 3번에 대위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대신, 여기 있는 4가지 1, 2, 3, 4번에 있는 이 사업 시행자 등이 대신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대위 신청할 수 없는 자 시험에 또 요거 물었던 게 몇 번 있는데, 안 되는 대위 신청자 아닌 거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자, 먼저 첫 번째. 방금 위에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인, 요거 읽으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제 취득하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장이 대신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3번은 관리인 사업 시행, 이 관리인이 누구냐 하면 거기 봅니다. 주택법에, 여러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면, 공동주택 부지가 아파트 등 부지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 관리인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이고,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죠. 이 대표자나 사업 시행자인데, 요 관리인이 여러분 아파트 관리인인데, 그죠? 대위 신청자 아닌 거 물을 때 답으로 나온 게 무슨 주차장 관리. 마지막 요거 가장 주차장 관리인 있죠, 이거. 주차장 관리인은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마지막 답으로 나온 것이 마지막 문제, 기출 문제의 요 관리입니다. 답이.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인데, 그죠? 주차장 관리인.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가 민법이죠. 민법 404조 써놓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토지 이동 신청을 안 하면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방금 마지막 나온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는 답이 주차 부지,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주차장 부지 관리인이 답이었고, 그 전에 우리 답으로 나온 게 요 문제 나오기 전에 뭐 전체 지상권자 같은 거, 토지에. 그럼 지상권자, 민법에서 다 하는 지상권자는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나온 거는 또 한 번 더 농지, 이 농지법 시간에, 농지법 시간에 배우는 농지 대리 경작자, 이런 거 있죠. 농지 대리 경작자, 이런 게 또 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좀 대위 신청자가 될 수 없는 거, 주차장 관리인, 지상권자, 농지 대리 경작자, 이런 걸 이제 답으로 낸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자, 여기도 대위 신청 중심으로 보시고 83페이지. 자, 이제 일반적 토지 이동을 설명드렸고, 그죠? 다음 이제 우리 주에는 94페이지 이제 갑니다. 축척 변경. 여기부터 다음 주로 또 넘겨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축척 경험부터
이어서 이제 또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